자,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18번째 지역 방문을 했다. 그런데도 관권 선거가 아니라고? 드디어 약속한 그 예산이 100조를 넘겼다고. 아, 천조. 100조가 아니고 우리 천조국 되는 거야? 네, 천조를 넘겼다고 합니다. 야, 인간아.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다. 예. 그 예산의 상당수 50% 이상이 인건비예요. 공무원 인건비. 실제로 우리가 정권이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18번째 인천에서 민생 토론회. 진짜 민폐 토론회다 정말. 근데 확실히 저걸 뭐 언론을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민생 토론회에 대한 논론 노출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윤석열이 나대면 나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게 과연 유리한 건가. 그 지역에서만 네. 이렇게 표밭에 돈을 뿌리고 딱 빠져야 되는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또 확산되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했는데 마일리지 삭감 없을 것이다. 이게 속보거리가 되냐 이씨. 마일리지 삭감을 어떻게 하니? 아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그걸 왜 대통령이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만기 칠남에 자기가 뭐 이런 것까지 아니 그래서 마일리지가 많이 남아 있나 본인이 이런 생각이 마찬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못 쓰고 있죠. 네, 한 50만 있어요 지금. 50만이면 유럽도 공짜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네. 근데 이게 예민한 이야기긴 한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까지 할 일이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마일리지 이렇게 얘기할 거면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했는데 유니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대통령이 정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돌아다니는 곳이 전략 지역들이야. 호남에는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힘쓰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지역들. 자, 민생 토론 일정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도 언론들이 안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매년 초에 각 부처 보고를 하잖아요. 요거를 스킵을 하고 야, 잔대가리 존나 걸린 거야, 쟤네들. 스킵을 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보고를 받겠다고 했던 게 저렇게 변제시켜 놓은 거야. 민생 토론회라고 하면서 거기서 공약 남발하고 자빠졌죠. 그러니까요. 말은 토론했는데 토론은 안 해. 그냥 대통령 혼자서 떠들기만 맞아요. 하고 끝나는 거죠. 토론이 될지도 않고 제가 이 일정 보면서 놀란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했고 굉장히 지역 이렇게 세심하게 골라서 갔더라고요. 예. 모르고 근데 있었잖아. 이게 있어요. 여기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인가 그 관권 선거다 그래갖고 국민의힘이 지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횟수, 형식, 내용 노골적인 관권 선거하고 있거든요. 저거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하면 안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봐요. 대통령의 선거 개입.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이 그 정도도 못하냐라고 해갖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헌재가 기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가 정치활동 자유보다 우선한다. 이 사건, 2008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게 바로 저거예요. 2004년에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걸로 탄핵이 됐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지 지금 윤석열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이 있는데 가장 따끈따끈한 탄핵 사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탄핵 사유 하나. 그리고 수사 개입 사건에 그러니까 수사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불법이지만 증인을 도피시키는 과정까지 왔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사실 말고 보면 이종섭이 피의자라고는 해도 윤석열이 공범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제 MBC 단독 2개만 볼게요. 지금 이게 출국 금지 해제를 논의한다는 건 오늘 호주로 나간 거거든요. 지금. 네. 이종섭이가 예. 오늘 출국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걸어놓은 거를 알고도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단독에 이런 게 나와요. 해병대 수사 결과를 돌연 발표를 중단했는데 그 직전에 용산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단독으로 또 나왔어요. 예. 용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윤석열은 모르게 했겠어요? 대통령님은 모르게 해라. 나중에 탄핵 사유가 된다. 지를 연병하고 있네. 그게 뭐냐? 그런 일로 사단장을 수사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발신지가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더라. 일반 전화로. 투명하다 투명해. 네.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냐면 범죄자를 도피시킨다는 그런 의혹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임명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92개 국가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중에 116개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16개 모든 나라에 장관급을 대사로 파견할까요? 아닙니다. 나라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장관급을 파견하고 어떤 나라는 차관급, 차관복급, 국장급 다 다릅니다. 그러면 호주는 무슨 급이냐면 차관복급이에요. 차관급도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호주 대사에 장관급을 파견한다? 그러면 호주하고의 외교 관계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죠. 아니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출국 금지를 해제를 시켰거든요. 그럼 오늘 그러니까 풀어주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어제 공수처가 이종섭이를 조사를 했는데 어제 보도가 이거였었잖아요. 출국용 조사를 하는 거라고. 출국을 시켜주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을 공수처가 그래서 어제 이제 난리 났었죠. 민주당에서도 핵심 공범의 도피 시도다. 이 자체도 중대범죄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개입 사건마저도 엄청 불법인데 거기에 지금 증인을 도피시키고 있는 거고 이종섭 아무 문제 없이 출국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자기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으니까 물러나라고 했던 놈들이 호주 대사를 임명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직전에 있었던 더 컷이라고 하는 방송에 나온 김지호 지금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됐거든요. 어제 저런 기자회견했잖아요. 윤석열 본인의 범죄를 덮기 위한 해외 도피냐 이렇게. 그리고 그 방송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배꼽 빵 터졌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런칭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야 윤석열이 살고 싶긴 한가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이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이 독박을 써야 되거든요. 윤석열 범인인 것만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저는 이 과정에서는 윤석열 자체가 완벽하게 공범인 자들을 도피시키고 있다. 이 자체가 탄핵 사유다. 아니 그리고 호주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우리 대사로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종섭은 범죄자다. 범죄 도피를 시키고 있다라는 헤드라인까지 나온 상황이면 사실 호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 교도소 모자라서 죄수 퍼다나는 데가 호주예요. 근데 한국도 이제 범죄자를 호주로 보내겠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호주에서 강력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사 개입도 탄핵 사유지만 수사 개입 증거 인멸 증인 도피 이거는 더 큰 탄핵 사유다. 그렇죠. 왜냐 호주 대사 임명권자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용서하면 안 돼요 이 정권은. 그리고 어제 그 민중의 소리 단독 보니까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임성근 혐의가 더 자세히 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기 전에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있어. 윤석열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국방부에서 임성근의 죄를 수사단보다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엄청나게 수사를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 대한민국 군대 내부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인사사고, 그러니까 병사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망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질병이 아닌 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지휘관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대민봉사를 나가서 그게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 지휘관의 책임을 안 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단장의 책임, 실종자 수색작전 안전대책 수리 미지시 및 준비 여건 미보장. 이 핵심이죠. 현장 간부의 위험성 평가 방해. 작전 통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도 시 구체적 수색 방법 지시.
수중 수색 작전하는 모습에 언론 보도 사진을 보고받고 안전 위험 요소 예지후 미조치. 이러면 당연히 이거 수사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방부 보고서가 더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는 아니야 사단장 빼 실제로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탄핵 사유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윤석열 탄핵 사유. 근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출국 금지도 해제시켜주고 지금 보니까 오늘 오후 8시에 출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들 예. 마음대로네요 진짜. 야,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처음 봐요, 처음 봐. 미친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도 이 정도로 한다는 걸 보면은 진짜 그 마인드가 놀라운 진짜 거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을 이긴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말 지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일단 푸나님부터 구속하겠죠. 우리 방송 못 하게 될 거예요. 아니, 나보다 김호준 먼저 할 거야. 아 순서가 있구나.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미친 정권 끌어내려야 됩니다.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총선이 대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쁜이님 감사드리고요. 김대화님, 이재명이 고생한 찐명 김동아 변호사 반드시 경선 투표합시다. 이거 이따가 김동아 변호사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새날 구독 타임. 자, 구독 좀 해봐요. 지금 100만 명이 2명 남았기 때문에 해줘요 빨리. 조금만 있으면 100만입니다. 네. 그리고 새날 들어오실 때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지금 방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컷 1회 방송을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댓글창 보니까 출국 연기했다고 나오는데 연기하나면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모레 가나 씨발. 윤석열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18번째. 18번째.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ALS 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